네, 시장의 큰 그림이 잘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예상보다 상당히 훈훈하게 잘 즐기면서 매매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의 흐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악재도 많았고, 호재도 많았던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심리인 것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장에 확인하고 있는데요. 연준에서의 어떤 정책에 대한 큰 포지션이 바뀌었다. 이거 먼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완전한 비둘기로 변신했다. 이런 평이 나왔습니다. 인플레 용인했어요? 네네. 네. 일단 뭐 연준이 일시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둘기전 스탠스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정책 금리가 0%에서 0.25%고, 그다음에 연준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물가 상승률이 2% 넘어가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를 지속적으로 접는데 이것을 접었다라는 게 시장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왜 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연준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냐? 결국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이 좀 과열되거나 아니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은 제어를 해줘야 돼요.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을 2%라고 본 거고, 그때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템포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준이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열어놓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을 하고, 결국 안정을 하다 보니까 투심이 살아나면서 시장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결국 금융주 쪽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쪽에서 금융주 쪽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연준이 가져가던 정책의 어떤 일관된 방향이 어떻게 바뀐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통의 실업률이 내려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공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깨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 네. 정부의 입김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지금 원하는 방향 쪽으로 연준은 일단 입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몇 달 전만 해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안 했을 때 트럼프가 맨날 니네 연준 뭐 하냐, 금리 인하 안 하고, 그러니까 내릴 때까지 다 내려놓으니까 요즘 트럼프가 금리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안 한 지 꽤 됐죠. 그렇죠. 연준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는 그 통화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연준이 정부에다 니네가 이제 재정 정책 제대로 해가지고 경제 살려라 이거거든요. 어허, 예. 예, 그러니까 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하고 코드를 맞춰놨기 때문에 네. 일단 대선이 있는 그때까지는 시장을 흐트러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다우 지수가 한 4, 5%만 가면 이제 신고가 쳐요. 네. 제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다우가 3만 나는 돌파할 거라고 봐요. 그 시점 되면 연준은 살짝 이제 분위기 바꿀 거예요. 바꾸면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2주, 3주 후에 3대 지수가 다 올라갔는데 지금처럼 가만히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9월 제가 알기로 15일인가 그때 아마 FOMC 정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다우가 고점 돌파 3대 지수 다 되면 완벽하게 지금보다 포지션이나 말이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저는 그리고 우리 시장도 이따 얘기했지만 9월 달도 정강후약. 왜? 연준 회의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우가 진짜 뻥뻥 치고 3만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한번 브레이크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네. 그럼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 네. 라고만 얘기해도 시장이 막 요동을 칠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주식 시장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작은 악재에도 분명히 강하게 변동을 줍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내려왔을 때는 연준은 또 거기다 대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꼭 그러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9월 달 연준의 회의도 중요하고요. 네. 우리도 또 추석을 앞둔 현금화 이러한 전략들이 강하게 나올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9월 달도 지금 한 주 동안 굉장히 시장 변동성 좋지만 네. 결국은 이건 추슬인 거예요. 더 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2, 3일 전부터 종목들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9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세 쪽으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장에서는 9월 초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기름을 부을 만한 역할을 해준 거는 맞다, 연준이. 하지만 그게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당연한 포인트이신 것 같고. 그럼요. 계속 그렇게 100% 네. 믿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저희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장 마치고 드디어 나왔어요. 네, 공매도 금지 연장권이 3개월이 아니라 반년 더 가는 걸로 네.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가장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누굴까요? 우리 이 개인 뉴스를. 투자자죠. 그러겠죠. 네네. 네. 자, 일단 우리 공매도 결국 오늘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어제 하락에 비해서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는 건 연준의 역할, 그다음에 공매도 연장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왜 코스닥에서 개인이 팔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소를 사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일단 예. 공매도 6개월 연장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감을 떨쳐낸 겁니다. 시장이 진짜 불안하거든요. 그쵸. 예, 지금 왜 연기금이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 팔까? 그것은 지금 시장에서 연기금이 같이 사주게 되면 진짜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는 연말 이후에 네.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봐서는 연기금은 실탄을 확보해 놓는 그렇죠. 그걸 상태인 거예요?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지금 시장 잘 보시면은 네. 연기금을 뺀 다른 기관들은 솔직히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개인들이 그전에는 돈을 맡기고 펀드를 사고 해가지고 그들한테 총알을 줬다면 네. 지금은 라임 사모펀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갖고 기관들의 신뢰를 국민들한테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거의 추락했죠. 그렇죠. 네. 누가 그들한테 맡기겠어요. 완전히 네. 깨진 독인데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개미가 더 불붙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네. 기관들, 뭐 투신을 비롯한 뭐 금융투자 이네들에 대한 기대감은 버리셔도 돼요. 네. 그러나 연기금만큼은 시장의 중심인데 이들이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탄력적으로 가는 데는 좀 버거운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사느냐? 제가 네. 봤을 땐 시장이 아마 엉클어지는 그 시점을 이들도 노릴 것 같아요. 뭐 나 같은 사람도 생각하는데 그 똘똘한 우리 연기금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처럼 막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막 매수 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 이 공매도 이 연장 이 부분은 개인들한테 일단 상단을 열어놓은 겁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을 줬잖아요. 많이 준 거잖아요. 예. 네, 3개월도 아니고 6개월이라는 네. 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더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을 환경을 열어놨기 만들어준 때문에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에 대한 기대감도 좀 버려야 돼요. 네. 결국 이 공매도를 연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뭔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또 이 뒤에다 놔놨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 대해서 좀 매력적으로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이전과 똑같이 그냥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이 시장에 한번 개입은 하겠지만 네. 주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주도 세력은 개인하고 연기금인데 연기금 역시 지금 뒤에 물러나 있기 때문에 한 연말 즈음에서 시장 많이 꺼지면 살 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때 되게 연기금은? 되면 아마 외국인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예. 어쨌든 지금의 수급의 키를 가지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는 저희 개인들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신 것 같은데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가 어떤 쪽일까요? 제약바이오 쪽이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더 힘이 붙을까? 이것도 공매도 금지 연장권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고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라는 근간에 어제 이주열 총리 발언도 있었다시피 2단계까지만 일단 감안한 건데 3단계 가거나 더 안 좋아지면은 추가적으로 금리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조금 더 확대되는 유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결국 네. 심리죠. 주식은 이제 심리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정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언급해 준다라는 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서포트 해줄 때니까 네. 좀 긍정적으로 봐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제약바이오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생각보다 잘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결국
많이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감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분명히 좋고 개인들이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바닥권에 있으면서 지금 종목들 보면 어떤 이슈에 의해서 한번 올렸다가 또 꺼지고 그러거든요. 네. 자, 그럼 그러한 타이밍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한번 기다리면은 결국 10% 20% 올라갈 때 가볍게 차익해야 돼요. 이 개인 투자자들 그 세력들도 결국은 주도적으로 그 종목을 계속 올리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덜 올라온 종목을 사서 짧게 매매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제약바이오 말씀이세요? 쪽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또 임한다면은 워낙에 시장의 유동성 풍부하니까 돌아가면서도 수익 계속 날 수 있는 그렇죠. 시장 환경이 되지 않을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종목 얘기를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좋을 때도 신고가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종목들을 그룹핑을 해보면 코로나 시대 완벽한 수혜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가는 말이 더 간다. 이 공식이 성립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 공매도 이게 이 연장된 부분은 결국 가는 종목이 더 갈 수 있다. 제가 뭐 한 2, 3주 전에도 네. 그 공매도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렸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일단 왜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증시가 간다고 해서 가지는 않지만 미국 증시가 깨지면 같이 떨어지는 건 거의 100% 맞거든요. 네. 그럼 미국도 좀 비정상적이에요. 뭐 애플을 비롯한 테슬라 이들 종목이 주도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자, 우리 가던 종목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애플이 꺾이거나 테슬라가 꺾이면 LG화학 아니면은 뭐 카카오, 뭐 전기차 네이버, 관련 이런 이런 것들. 종목들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보는 그 종목들 한 번씩 볼게요. 그러면 먼저 그 테슬라와 연계된 LG화학 보면은 LG화학 네. 잘 보시면은 얘도 어제 같은 날 고점 만들고 음봉 만들었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땐 추세 깨진 거 아니에요. 네. 아직도 밑에 5일선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테슬라가 꺾이기 전에는 LG화학도 어지간해선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플 하면은 또 우리도 이제 뭐 같이 언택트 해가지고 뭐 네이버, 카카오 있는데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 상장권까지 있으면서 최근에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고점 만들어 놓고 음봉 나오고 있지만 카카오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 꺾이지 않는 이상 얘도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들의 목표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애플과 테슬라 이들이 꺾이고 크게 하락하게 되면 이들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미증시를 보면서 이들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상징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대형주를 조금 봐주신 것 같은데 코스닥이 신고가 종목은 훨씬 더 많거든요. 거래소보다 아무래도 시장 지금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쪽을 본다면 첨보가 오늘 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5G 안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도 아마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솔리드라던가 서진 시스템 신고가 내고 있고 상징적인 KMW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네네. 신고가 라인이요. 네네. 이쪽에서도 계속 불이 붙을까도 5G 궁금하실 것 같아요. RF텍도 신고가입니다. 네. 당연하죠. 네. 5G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KMW 같은 경우도 최근 고점이 82,100원인데 거의 다 왔어요. 예. 이 분위기면 이거 고점 보셔도 충분합니다. 네. 따라서 뭐 KMW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이상 충분히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결국 아까 뭐 제약바이오 얘기했지만 시장의 중심이 뭐 5G니 2차 전지니 아니면 국내 뭐 내수주 이런 것들도 순환하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섹터만 보지 마셔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이 조정은 한 번 더 가겠다라는 거고 그 더 가는 내가 봤을 때는 한 2, 3주가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종목별로 돌아갑니다. 계속 가지 않잖아요. 잘 가면 2, 3일. 그 2, 3일 동안만 올라가더라도 나한테는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간다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게 추세 살아있고 수급 들어오고 뭐 시장에서 동떨어지지 않는 섹터라고 한다면 결국은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못 기다리고 샀다 팔았다 엇박자만 계속 안 나면은 어쨌든 네네. 수익을 좀 불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인 것만큼 확실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까지 함께 저희 들어봤고요. 큰 그림 마지막으로 그려주세요. 네, 일단 9월장도 제가 봤을 때 8월과 비슷하게 네. 정강 후약.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9월 말 되면은
또 우리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하고 또 9월 중순에 있는 연준의 그 회의에서 진짜 삐꺼덕거리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시장에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유념하면서 시장 대응하고요. 일단은 수익 챙길 수 있다. 네. 앞으로 2, 3주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2, 3주 달렸다가 이제 연준 회의에서 추석 넘어서기 전까지는 조금 그때부터- 보수적으로 그렇죠. 대응하고. 그때는 저는 현금을 좀 네. 만드는 단계가 되죠. 그때 가서 또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틀을 9월달 큰 틀을 잡아주신 것 네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